안녕하십니까, 야담선비입니다. 어느 착한 총각과 낭자 이야기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만나러 가보시죠. 옛날에 어릴 때부터 계모에게 서름만 당하고 살던 한 착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그 구박이 점점 심해집니다. 나무를 어찌 이것밖에 해오지 않았냐? 콩밭은 다 갈아놓고 왔겠지? 내가 저 바보 형 좀 도와줄까? 어린 네가 뭘 한다고? 어서 들어가자. 너는 장작 마저 패놓고 내일은 오늘 못한 나무까지 다 해오거라. 다음날 지게를 메고서는 터덜터덜 산으로 갑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무를 하다 보니 캄캄한 밤이 되어버립니다. 산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한참을 정신없이 헤매고 있었는데 저 멀리 허름한 오두막집 하나가 보입니다. 급히 들어가 보는데 사람 인기척도 없고 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는 다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총각은 녹초가 된 몸으로 잠시 누워 잠을 청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떠보니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 주인이시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귀신이요. 예, 귀신입니다.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무변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군으로 전장을 지휘하셨는데 어느 날 간사한 무리들에 의해 영모의 누명을 쓰게 되었지요. 집안 사람들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급히 저를 살리고자 이리로 피신하여 후일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터에 산골 생활까지 길어지자 몸은 점점 쇠약해지셨고 그러던 어느 날 산 도적대가 들이닥쳤는데 저를 겁탈하려던 도적대에 맞서던 아버지와 반항하던 저를 무참히 죽여서는 개울가에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원한이 너무나 사무쳐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착한 총각도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어찌 도와주면 되겠소? 저와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도적대들이 무슨 부적이라도 지녔는지 저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힘없는 내가 어찌 그들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명사수였던 아버지께 전수받은 활 쏘는 비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다음날 저 곳간 안에 아버지가 쓰시던 활과 화살이 있습니다. 저 관역을 한번 맞춰보시지요. 하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숨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역 주위의 모든 것이 시야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안 보이게. 계속 정진하시다 보면 사라집니다. 그나저나 개울가에 버려진 시신부터. 어디요, 거기가? 그리하여 그 시신들을 찾아서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다음날부터 활 쏘는 연습을 계속하는데 어느 순간 관역 주위의 모든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백발백중입니다. 드디어 이루셨네요. 자, 그럼 그놈들 찾아갑시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그들도 이 정도 경지는 됩니다. 바람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바람이라. 이곳은 산골짜기라 해오리 바람이 불지요. 그날을 노려야 합니다. 바람은 어찌 극복하는 것이요? 때마침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자, 한번 관역을 맞춰보시지요. 하지만 바람에 흩날리던 화살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소. 바람을 느끼시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람을 느끼고 내 편으로 만든다. 내 편으로 만든다. 내 편으로 만든다. 어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던 날, 여기입니다. 항상 그들이 이 길로 지나갑니다. 저는 물러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도적대들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길을 막아서서는 화살을 장전합니다. 그리고는 한 명을 그대로 명중시켜 버립니다. 놀라 자빠지는 도적대. 급히 활을 당기는데 순간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화살은 빗나갑니다. 천천히 다시 활 시위를 당기는데 화살이 2개입니다. 순간 바람이 돌아쳐 나가는데 지금이다. 바람이 내 편이다. 이제 내일에는 떠나야겠소.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래도 어찌하겠소. 장가를 들면 되지요. 허허. 이런 가난하고 못난 일을 누가 받아주기나 하겠소. 못나시다니요. 이렇게 착한 분이신데 제가 입은 은혜는 갚아야지요. 내일 저를 지게에 업어서는 저 윗동네에 살고 있는 부자 장사치 집으로 가세요. 그곳에는 며칠 동안 영문 모를 병에 걸려 시름하는 처자가 있을 겁니다. 하룻밤 묵으시면서 그 아픈 이를 찾아가 머리에 손을 올려주면 병이 낫습니다. 예? 다음날 윗동네 부자 장사치내러 가는 총각과 낭자. 집안에 있는 아픈 처자를 낫게 해준다며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데 잠시 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부자치의 애지중지 외동딸에게 총각을 데려갑니다. 그 여인의 머리에 한참 동안 손을 올려놓습니다. 잠시 후 그 딸이 멀쩡히 깨어나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자빠지고 다음날 아침 떠나려 나서는데 정말 고맙네. 하하. 그런데 그 순간 대성통곡 소리가 들려오고 그 외동딸이 또다시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급히 가서는 다시 이마에 손을 올려놓자 이번에도 멀쩡히 정신을 차립니다. 하룻밤을 더 묵어가기를 청하는 그 딸의 아버지. 다음날 떠나려고 하자 또다시 기절을 하는 외동딸. 총각이 다시 딸을 살리고 아마도 자네와 내 딸이 천생연분인 것 같네. 내 사위가 되어 이곳에서 살아줄 수 있겠나? 예? 자, 그리하여 그 착한 총각은 부자 갑부집의 사위가 되어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우리 모두도 착하게 살아봅시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